안녕하십니까. 윤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참된 용도는 진심을 말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진심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오늘 바로 그 진심이 담겨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또 강연 백도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00명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스튜디오를 꽉 메워주셨는데 좋은 시간 되시고 경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연 백도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홍순재. 20대 사업을 시작한 그는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현금이 한 1억 정도 차에 있었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더 큰 사업에 손을 댔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 그는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곰을 줍는 그런 장인이 있었는데 저 먹으라고 슈크림빵하고 우유를 가져왔더라고요. 너 배고파, 안 돼, 너 죽어, 막 계속. 그래서 그 순간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절망의 순간 그를 일으킨 것은 돈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창업가들의 지원군이 되고 있는 홍순재 씨를 소개합니다. 흔히 어르신들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 듣기에 정말 고생이란 고생 안 해본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럼 하실 얘기도 그러면 그 고생담이 될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어려웠을 때 아주 작은 그 은혜들이나 은인들이 모여서 저를 일으켜 주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지지 말고 서로의 은인이 되어서 서로 지탱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순재 씨의 그 강연 주제가요, 당신이 은인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은인 한번 머릿속에 다 떠올리시면서 우리 홍순재 씨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반성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패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창한 성공담은 없지만 저의 그냥 진솔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구리시라는, 서울에서 가까운 구리시라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명진산업이라고 이렇게 그 똥 푸는 거 아시죠? 똥을 퍼서 재벌이 된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님 밑에서 참 유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구리시에서 유일하게 그 포드 외제차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고, 저희 집이 한 200평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분수도 있었고 이런 비단잉어도 있었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 200평 정도 살고 비단잉어 있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시고 이제 도의원도 출마하셨다가 저희 아버지가 아주 대차게 이렇게 흡입을 하셨어요, 이 재산을.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이제 말아 드셔가지고, 그래서 반지하 새방으로 옮기게 됐어요, 삼전동에.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고, 제가 이제 파락군 지역이었는데 너무 잘 사는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아이들이 저 그지 새끼하고 놀지 마. 그리고 어머니들도 저네 집 되게 가난하니까 놀지 말라고 해서, 저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보다는 오토바이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폭주족, 그 화양리 쪽에서 제가 이제 폭주족 놀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제일 잘 타는 사람이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중3 때 최초로 제가 앞바퀴 뒷바퀴를 다 들게 됐어요.
아니,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오빠 달려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예, 철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중3 때 집에 갔는데 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엄마 빵 사오게 돈을 줘 그랬더니 지갑에 달랑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우는 걸 보기 싫어서 제가 그 1,000원짜리를 되게 당당하게 받아서 울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아, 우리 집이 이런 형편이구나. 근데 어머니가 또 제가 울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 슬플 것 같아서 10,000원어치를 다 사왔어요, 빵을. 그래서 동생들한테, 야, 먹어. 야, 빵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막 먹으면서 이제, 아,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되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학군 최초로 제가 공업고등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매점에서 일하면 등록금하고 용돈이 나오는 근로장학생이 있는데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만 일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빵돌이가 된 거죠. 이제 빵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제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제가 늦게 가면 애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아메리칸 빵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바나나 빵이었는데 이제 그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빵을 다 팔면은 수당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썼죠. 이제 바나나 빵을 3개만 남겨놓고 이제 아메리칸 빵을 왕창 있는 것처럼 뒤에 바나나 빵을 놓고 아메리칸 빵을 이렇게 놔가지고 애들이 야 바나나 빵 3개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해서 안 팔리는 빵부터 애들이 찾게끔 만들어서 저는 이제 제 용돈을 이제 흡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제가 국립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돼요. 근데 국립대학교 진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제가 빵을 하면서 어디든지 가서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익혔기 때문에 우선은 국립대에 가자마자 동아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좀 출입이 적고 잠도 잘 수 있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동아리가 풍물패하고 그림 그리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야, 여기 참 한 가지다. 맨날 이제 꽹가리 치고 따라다니면은 이제 두부전이나 이런 술안주로 많이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면서 잠도 잤는데 저 하나는 그렇게 어떻게 충당이 됐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니까 다시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여동생 둘이가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홍대에 진학을 한 거예요. 둘 다. 한 놈이 재수를 해가지고 또 동시 진학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명동에서 액세서리 노점상 하는 분이 계셨어요, 형님이. 그랬더니 내 밑에서 좀 배우다가 네가 강남이든 어딘지 이렇게 독립을 하면은 네 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액세서리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서 5시 반에 물건을 띄워가지고 이제 노점에다 이제 까는 거죠. 깔고 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지근히 이렇게 밟아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내동댕이 치시고. 근데 저는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다시 또 깔았죠. 그랬더니 이 자식 안 되겠네. 이거 몸으로 좀 이렇게 체험 학습을 해줘야지. 네가 이런 짓을 안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두들겨 맞았는데 전 또 깔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그가 이거 도저히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국립대가 전남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말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형님 저 같은 고향인데 좀 봐주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그야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 우리 그 고향 후배인데 그럼 좀 봐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달이 이제 월세는 내면서 이제 많이 벌 때는 하루에 300만 원도 벌고 예. 그렇게 많이 벌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노점상 집중 단속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노점을 못하고 가게를 이제 분당 순회동에 신디 주얼리 액세서리라는 걸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손님들이 그 중에 이제 큰 주얼리를 해서 목을 가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맨날 오실 때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좀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를 한번 영입하고 싶다 해서 제가
가게를 이제 접고 이제 부동산 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부장으로 취직을 했는데 제가 했던 거는 버려지고 찢겨진 부동산을 이제 가공을 해서 제가 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저기 전세를 놓고 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 중턱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살이 세니까 물에 잠겨가지고 주인들이 포기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보통 그런 집들은 방수에 신경을 써서 물을 막으려고 하지 물을 통과하는 거는 머리를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바닥을 까서 거기서 펌프를 2개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메꾸고 물이 차도 자동으로 배수해가지고 뽑아내는 시스템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500만 원에 샀던 빌라를 8천에 전세를 놓고 1억 2천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됐죠. 근데 젊은 나이에 제가 이제 B사의 그런 차도 몰고, 그다음에 제 차에는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노동도 하면서 좀 건전하게 벌었어요. 투기를 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벽돌짐 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 돈을 좀 쉽게 벌던 시행하던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언제까지 임마 이렇게 돌짐 지고 이렇게 먼지 마셔가면서 일을 할래? 이제 나하고 같이 이런 시행 사업을 하자. 한 방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했는데, 그게 딱 시기가 좋았던 게 리만 브라더스가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깜깜한데, 일단은 제가 저한테 추심 들어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사채업자들하고 그 절단기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공사업자들이었어요. 보통 이제 때려놓고 이제 빚을 갚아라 이러니까 저는 이제 돈도 없고 빚이 5억인 상태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도 연락할 데도 없고 해서 이제 노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노숙을 시작할 때 캐시미어 100% 코트에다가 그 와이셔츠에다가 이렇게 벨루티 구두에다가 신고 다니니까 누가 내가 노숙자인 줄 알고 밥을 주겠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4일을 다니다가 제가 자주 가던 그 보쌈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돈도 없는데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 보쌈을 그냥 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배고프니까 막 먹었죠. 그랬더니 사이다를 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5만 원을 딱 꺼내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와이셔츠가 새까매질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사업을 하냐. 그래서 남자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기운 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막 뛰쳐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노숙을 처음 시작해서 배우는 게 이제 겨울엔 춥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맞잡고 잘 수 있는 유기견을 한 마리를 데려와야 돼요. 좀 등치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똥개든 뭐 애완견이든 상관없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코카스페니얼을 하나 이제 발견하고 밥으로 이제 며칠 꼬셔가지고 같이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잠을 자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제가 떠올랐던 게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 나보다 우리 아버지가 참 나으셨던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가정도 못 지키고 이렇게 노숙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죄는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막 못되게 했던 게 막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의지할 때라고는 강아지밖에 없는데 그 개한테 이제 계속 말을 걸고 그렇게 생활을 한 9개월 정도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디 갔는지 제가 뚝방 쪽에 교회에서 이렇게 배식할 차례를 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뚝방길을 막 달려서 찾아보니까 제가 해준 목줄이 있고 이렇게 불에 탄 흔적이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진짜 이것까지도 허락을 안 해주는구나. 내가 진짜 나를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하염없이 뚝방길에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열흘 동안 진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생각 막 환상도 보이고 그러는데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는 이렇게 웃으면서 고물 줍는 약간 모자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열흘째 되는 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뭐를 하나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슈크림 빵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빵을 줘 그러면 아유 음료수가 있어야지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저기 바나나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 나 죽을 거야 막 그러니까 아니야 너 안 돼 너 배고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취급도 안 했고 내가 잘 나갈 때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얘가 내가 죽을까 봐 이렇게 걱정이 됐구나. 자기가 진짜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가 참 먹고 싶었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그걸 건넬 때 진짜 너무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컸다고 컸고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떠올려 보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사랑받고 싶은 중학생이었을 뿐인 거예요. 저는 내가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제가 안기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한테 용기를 얻고 다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무를 줍고 다시 재활의 길에 들어서서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를 실패자로 여기고 아버지를 정말 원망했지만 제가 실패를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겠다고 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은혜와 그런 정성으로 창업에 성공하게 됐고 다시 재기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저를 살려주시고 작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인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많이 요즘에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작지만 정말 따뜻한 은인이 되주신다면 저같이 이렇게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우리가 서로 은인이 되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눈물 닦으셔야 되겠네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얘기 들으면서 괜히 같이 웃다가 울다가를 지금 몇 번을 했는데요. 자, 이제 홍순재 씨의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공감 온도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도가 또 나올까요? 버튼 준비하셨죠? 움직이신 분들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시죠. 홍순재 씨의 당신이 은인입니다. 자, 이 강연에 대한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올라갑니다. 98도!